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역시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종목들 티롭틱스가 만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이번 주에 5만 원 돌파 나오면서 전설이 됐죠. 221% 상승률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종목도 넘쳐났습니다. 이번 주에 진입해서 이틀 만에 37%, 한 주 동안에 25% 크게 급등한 종목들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3대 지수 혼조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만 0.41% 올랐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코스피 월요일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면서 어제는 2,600선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연고점 물론이고 종가상으로 3개월 반 만에 2,590선을 회복해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 유입되면서 750선 회복했고 역시나 연고점 7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지수 흐름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어렵지 안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또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명정지호 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 정말 지수는 굉장히 좋았어요.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부터 잡아볼까요? 예, 한 주 제가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솔직히 뭐 5개, 6개 설명드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요. 일단 화물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예, 기가 막히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버브 반도체 급등 랠리가 좀 이어졌고요. 벌써 단기간에 50% 올라온 것 같고요. 이 ALT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한 40%, 50%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시 시장은 상용화를 원해요. 예. 이제 상용화, 제품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SK, 삼성, 이제 파운드리, 화물 파운드리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올해부터 주목을 받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칼륨 반도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화물 반도체에 쓰이는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 올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화물 반도체 관련주들이에요. 주성 그리고 여부 반도체 ALT.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포들이 다 매집이 들어온 기업이에요. 예. ALT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200억 시비 투자 이미 작년도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ALT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서 좀 밀렸는데 크게 악재가 아니죠. 이제 실적이 적자 전환됐다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증설을 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시비 투자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시비 전환가의 평가 손익이 좀 이제 종목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가 손실이 났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일시적이고 올해 시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실적은 이제 올해 공장이 증설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의 지분 투자 들어온 기업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 매수 자사주 매입이 500억 들어온 기업 제가 12월, 1월, 2월 정주성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었죠. 예. 제 이름까지 바꿔갔거든요. 예. 그만큼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CXL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말부터 양산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좀 빠르게 CXL 디램 쪽에 이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는 안 했잖아요. 예. 하지만 올해부터는 양산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죠, 이제. 작년도에 네오쌤 제가 정네오입니다. 이름이 많아요. 제가 10개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정네오, 필주 많은데 정Y까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작년도에 네오셈이 있었으면 올해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또 강해지잖아요. 제가 8,000원대 설명드렸습니다. 최소 16,000원까지 바라보세요. 16,000원 지난주 찍었죠. 예, 이번 주 찍었죠. 예, 그런데 아직도 중장기에 좀 월봉은 바닥인 것 같아요.
네오셈도 너무 실적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뭐 이걸로 끝났다라고 저는 단정 짓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4,000원대에서 발굴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강추해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참 전문가의 좀 딜레마가 이거예요. 예. 더 갈 것 같은데 바닥은 이미 1년 전에 얘기를 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나간 버스가 이제 떠나갔으면 또 새로운 버스를 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이번 주 또 살아나고 있어요. 앱솔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양산 들어가잖아요. 예. 앱솔릭스.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직접 생산한다면서요. 이제까지 없었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옵틱스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온 갭이에요. 예.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TGV 장비 엔비디아랑 퀄테스트를 TSMC 쪽에 장비를 공급한다. 이렇게만 되면 뭐 어마어마한 재료죠. 근데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AMD랑은 뭔가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이제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앱솔릭스가 팔았다. 최태원 회장님이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TSMC 쪽에 장비를 공급한다. 뭘까요? 예. 뭔가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요? 1분기부터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인테크가 새롭게 뭔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인테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나인테크 같은 경우가 3년 전부터 해서 이 유리기판 기판 업체랑 그리고 해외 반도체 업체에 이미 이 패널 레벨 패키징,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쪽에 들어가는 이 패키징 쪽에 유리기판 장비를 공급한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쪽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예. 왠지 브로드컴 아닐까요? 싱가포르는 브로드컴 말고는 지금 존재감이 없거든요. 예. 물론 뭐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지금 나온 건 브로드컴. 그리고 앱솔릭스에는 납품하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앱솔릭스와 브로드컴.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죠. 이 3,180원대에서 최근 들어 기관들의 시비 행사를 20억을 한다. 그게 3월 5일 날 상장이 되거든요. 현재가가 3,000원 이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상장하는 동시에 현재가 부근이면 손실이 나거든요.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높게 보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 1년 전에 투자 들어온 세력이 왜 이렇게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나. 이 부분을 생각하면 뭔가 한번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이번 주 필요해서 AI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에 인수된다 이런 이슈들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DSC 인베스트먼트 말고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은 예전에 대표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장 이제까지 벤처캐피탈로 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한 게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단언컨대 필요해서 AI에 투자한 거를 가장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기다렸으면 성공하는데 언제 어느 순간 이렇게 대응 호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대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 거를 생각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을까. 요즘에 강남 집값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쉽게 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토지거래, 뭐 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금리나 기조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좋은 매물과 좋은 주식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역시 이번 주에도 반도체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 우려감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 경제 파월 의장은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채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또 다른 말 할 것 같아요. 하반기나 내년도부터는 갑자기 공격적 금리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요. 지금 올해 상반기가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파월 의장. 괜찮습니다. 금리 인상 천천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너무 공무원들 얘기는 너무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장의 흐름, 결국엔 수급과 그 회사의 CEO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 좋았던 특징주들 다 짚어봤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다 바닥권에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정주성, 정래호, 필지우 이런 뒤를 이을 후속주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도 챙겨볼 텐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살짝 반도체 쪽 계속 봐야 된다고 언급은 해주셨거든요. 자세한 전략 챙겨볼까요? 예, 제가 먼저 얘기를 했네요. 너무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올해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올해 뭐가 나오죠? 유리기판이 이제 드디어 양산 들어가잖아요. 올해 뭐가 나오죠? CXL 드램 양산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내년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부터는 하반기 또 뭐가 나오죠? H변4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올해 하반기 또 뭐가 나오죠? 2나노 양산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6월 달부터 파운드리 풀가동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셧다운을 지금 이번 달부터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2나노 양산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4나노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지만 2나노 양산도 뭔가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는 또 뭐가 나오죠? 제가 볼 때 이정 회장이 이제 법원 판결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형 M&A와 그리고 스타게이트 쪽의 투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또 뭐가 나오죠? 1B 드램을 넘어서 1C 드램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인생 역전기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뭐가 나오죠?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강조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9시에는 누가 나오죠? 정지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9시에 이어진다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핫한 섹터의 핵심 수혜주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또 준비했는데요. 뭐 유행어들이 많습니다. 뭐가 나오셔도 제가 한번 유행을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예, 반복을 안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자. 복습을 안 하게 되면 막상 시험을 치르려고 할 때 우리가 허둥지둥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점수는 개판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복습을 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예습도 먼저 하죠. 작년도 이미 예습을 먼저 해봤어요. CXL과 유리기판 쪽 우리가 다 예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고사,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예습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오쌤이 예습을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서 예습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딱 그때 첫상가 치는 날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제2의 한미반도체에 도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이 바닥권에 있을 때가 최고의 기회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이렇게 파라볼릭의 상승지조로 전환될 때 그럴 때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대신 여기는 약간 720원하고 이거 좀 벌어져 있죠. 여기는 좀 더 붙었고요. 여기는 조금 더 여기도 붙었고요. 여기도 좀 더 붙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상투 신호다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 예습만 하고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이미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실적이 아닌 말로 좋은 뜻으로 미친 듯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너무 실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200일선 초돌파했죠. 이 CXL 드램 세계 최초 검사 장비 이제 공급을 이제 개발을 하고 아직 거의 경쟁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도 내려올 때는 저는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제 CXL 시장이 제2의 HBM 시장 뭐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오셈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본 게임 들어가죠. 그리고 아직 시험이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험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퀄리타스 반도체, 이 기업도 예사롭지가 않죠. 이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이럴 때 다 짚어드렸고요. 지금 200일선 초돌파했죠. 이평선이 다 밀집 국면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200일선 같은 경우가 여기서는 이만큼 벌어져 있다가 자꾸 좁혀와요.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이게 수사망을. 이제 드디어 잡았다. 수사망을 좁혀오다가 잡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잡았잖아 이제. 그게 다 방향이 결정됐잖아요. 계속 좁혀옵니다. 막 긴장을 하죠. 좁혀오면 범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딱 뚫었어요.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잡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방향이 위로 결정된 것 같아요. 16,5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5억의 지분을 늘렸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16,000원대에서 끝날까요? 여기서 이제 막 밀집 국면에서 이제 뚫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질까요 여기서 위쪽으로? 물론 돌발적인 뭐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도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 휴장이에요. 워싱턴 데이 휴장이죠. 대통령의 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선물 지수가 간밤에 미국 증시도 뭐 나스닥은 올라갔고요. 0.4%. 기술주의의 상승이죠.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더라고요. 4.5% 밑으로 내려오면 그 기준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불안해질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증시가 강세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강해질 것 같습니다. 간밤에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0.60포인트 상승세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돌아오는 월요일 날 뭐 큰 변수만 없으면 상승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제 CXL 기반의 5나노 그리고 2나노 세계 최초로 IP 솔루션을 확보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상장업체도 지금 수주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중장기 월봉 적산명에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으니까 작년도에 네오셈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롭틱스 또 이제 필주 역시 별명에 맞게 여기서 이렇게 했죠. 이게 성을 바꿨다는 건 조금 더 강력했던 거예요. 원래 제가 성까지는 안 바꾸거든요. 정은 놔두고 그냥 이름을 바꾸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성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필로 바꿨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제 720선 부근에서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721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721선의 발견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역사적인 발견이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발견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세계 최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이 바닥권에서 제가 또 설명드렸어요. 왜? 여기 11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었잖아요. 300억 넘게. 그러니까 확 날아가죠.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량거래 대음선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대량거래 대음선이 안 나왔잖아요. 작년도에 270%, 올해도 한 220%. 그러니까 200%라는 건 3배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복리로 치면 작년도에 3배 먹고 올해 만약에 또 3배를 또 먹었다. 그러면 자기 계좌는 9배가 뛰는 거예요. 그 9배가 또 뗀 상태에서 또 200% 또 올라간다. 3배. 그러면 27배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27배에서 또 3배를 또 먹는다. 그러면 이제 80배가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3배짜리 한 4개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이 80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원래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단타 친다고 성공할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바닥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바닥권에 또 있는 게 있죠. 피롭틱스가 작년도에 바닥이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도에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여기 9월 달에 바닥을 시연할 때 설명을 못 드렸었어요. 왜? 그때 당시 분할한다라고 했거든요. 대신 12월 달에 바닥을 찾아들었습니다. 발굴해 드렸어요. 27,700원대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10억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정주성으로 제 이름을 잠깐 바꿨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아예 그냥 고정시키려고요. 정주성으로. 이제 아예 정주성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터닝했어요. 이렇게 파라블릭이 상승기조 턴하는 시점. 희한하게도 자꾸 저점이 높아져요. 이게 저점을 자꾸 깨고 내려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60일선에서 지지받고 60일선 지지받고 이제 저점을 더 이제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딱 하나 나왔죠.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예. 이 기업을 주목하는 부분은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이 대표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한번 나왔었어요. 예. 노벨상을 이 정도면 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우리 회사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쫓아오는데 걱정 안 되시나요? 예. 중국 따위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과 함께 대표사 10억 장내 매수, 자사주매 500억 가까이가 들어왔다는 건 거기 오스틴 임플란트 회장도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넘죠? 예. 주성이 1000억이 좀 넘어요. 유일하게 한미반도체를 좀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주성이 아닐까. 예. 이 SK하이닉스가 1B드램을 지금 앞서 나가면서 삼성전자를 앞서 나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HBM을 만들 때 1A 드램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죠. 그런데 이 SK하이닉스는 1B 드램이었고요. 그런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증착 장비가 1B 드램의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주성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쓰지 않았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삼성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술이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나 뭐 TSMC 뭐 규제한다 얘기 나와도 자국 내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 안 쓸 건가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관세 물려서 미국 기업들 다 망가뜨리게 할 건가요? 기술력만 있으면 그 누구도 터치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싹쓸이의 기법을 갈고 닦아서 역시 독보적인 존재로 앞으로 이제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 3만 원대 밑이 이 바닥권인데 제가 27,000원대 바닥을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주식은 가는 거를 보고 하면 안 돼요. 밑에서 바닥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늦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동매물을 내요. 갑자기 급등하는데 이제 추격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좀 밀어요. 그럼 이제 불안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럼 또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날아가면 또 추격 매수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가도 추격 매수 이거를 반복하면 손실이 날 수가 있죠. 하지만 바닥에서 한 번에 여기서 발굴해서 딱 27,000원 끌고 나갑니다. 만약에 27,000원까지 떨어져도 본전이에요. 심리가 휘둘리질 않죠. 흔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더 떨어져도 떨어져봤자 10% 그러니까 또 휘둘리질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3만 원대 중반대에서 추격하다가 갑자기 25,000원까지 떨어져요. 이제 그때부터 휘둘리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닥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것이다. 제가 해드렸던 얘기들이 많아요. 주식은 90% 이상의 수급이다. 주성도 이런 얘기 해드렸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엄청나게 지금 유행어들과 설명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자신감을 잃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회사도 자기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사주 매입과 이런 대표사 장내 매수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일단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열어볼게요. 종목명은 OCI, 매수가는 68,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가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시청자님 약수익 구간에서 지금 급락이 좀 나왔네요. 고민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OCI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자세하게 분석은 좀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죠, 태양광.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드릴 베이비, 드릴 베이비. 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석유를 캐려고 하는 건지. 국제유가가 급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럼 사우디도 망할 것이고, 러시아도 망할 것이고, 예. 그거를 원한 건가요? 그거를 원하면서 미국은 경제가 살아나겠죠. 인플레가 이제 낮아질 테니까. 아니, 여기서 국제유가가 반토막 나는데 어떻게 인플레가 관세 때린다라고 해서 막 올라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국제유가가 인플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은 좋아요. 하지만 산유국인 다른 국가들은 사우디 지금 배럴당 70달러일 때 계속 지금 적자나고 있거든요. 한 90달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러시아도 전쟁 못하죠. 아니 국제유가 배럴당 40달러에서 무슨 돈이 납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태양광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석유 쓰면 되는데. 우리의 지구는 좀 단계는 아프겠지만 트럼프 임기 동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식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4년, 5년, 10년 뒤에 갈 거를 원래 접근하는 게 아니고 당장 갈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용화되는 거.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 시전되고 못 갔죠.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못 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떨어져도 거래 없이 떨어져야 돼요. 그냥. 자꾸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밀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기 저항권이 지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기서 68,000원대? 여기서 이제 사자마자 밀린 것 같은데 여기 밑에 59,000원대가 지지권이란 말이에요. 59,000원대 깨지면 일단 커트시는 게 좋아요. 경계했다가 다시 재매수라든지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68,000원 올라가면 일단 뭐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하는 순간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저항권. 뭐 돌파하게 되면 또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죠. 대신 신재생 에너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죠. 어차피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못 갈 테마는 아니다라고 보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업이에요. 폴리실리콘. 다른 해외 기업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쪽에 지금 공장도 증설을 해놨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단가는 맞춰놓은 것 같은데 미국이 또 태양광 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드릴 베이비 때문에 별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런 기업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아예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로 보려고 하면 역시 AI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니까 그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판단해 보시고 일단은 59,0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체크 도와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코츠 테크놀로지요. 네, 코츠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200원에 30%예요. 네, 19,200원. 어제 종가 보니까 그래도 약간 수익 구간에 계신 것 같아요. 수입이 아이고 본전 이제 왔어요. 저 작년 그래도 10원 11월 정도는. 13일 날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예. 10월에 최근에 좀 눌리다가 올라와서 그래도 지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올라야 될 텐데 어떻게 예.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힘이 나네요. 예. 굉장히 예. 지금 이제 씩씩하게 이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예. 예. 저도 지금 이제 더 힘을 내서 또 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 관심주는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세하게 분석을 이 단기간에 뭐 공시도 들여다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는데 일단 잠깐 제가 봤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사장이 5,000원대에서 샀습니다. 예. 5,000원대에서 한 15,000주를 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라는 건 일단은 정해진 가격에 임원들한테 주식을 싸게 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주식을 늘리고 사장이 아직 안 팔았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는 일단 6개월 동안 뭐 보유해도 된다든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뭔가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안 팔았어요. 예.
그리고 일단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공시니까. 예.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흑자 기준을 유지해요. 재무 상태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 전자공시 혹시 보셨나요? 예. 못 봤어요. 못 보셨죠? 예, 제가 볼 때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다트전자공시라고 해서 이 인터넷 같은 경우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돼요. 다트전자공시.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가 뜰 겁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니면 HTS 상의 투자 정보에도 있고요. 투자 정보 HTS 같은 데서 좀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더 편하게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거기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시설 투자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은 뭐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떨어지면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늦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올선 회복되는 시점이 15,000원대였어요. 바닥을 다지고 올선 회복되는 시점이 15,000원대였는데 주식은 첫 올선 회복할 때 단기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며칠 동안 올라온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쭉 흐르다가 갑자기 올선 회복되고 돌아가는 시점이 있어요. 기조가 돌아갔던 시점이 2024년도 9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갈 때 사셨다가 빡 또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깨지는데 안 파신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주식은 아직까지 근데 상투신호 안 난 것 같죠? 뭐 대량거래 대음선이 없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좀 더 가려면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갑자기 주식은 바닥 지원하고 할 때 갑자기 밑에서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 뚝 터지면서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는 잔뜩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잔뜩 들어온 흔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올선 매매 이어나가시고 올선 매매라는 건 올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고 단기 저항권이죠. 지금 200일선. 이 라인대가 뚫어버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5,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지지권은 여기에요. 100일선을 돌파했으면 17,400원대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아요. 이 라인 이탈되면 단기는 좀 다시 좀 축소를 한다든지 하고 그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좋은 기업이에요. 일단 기업은 잘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주식은 때를 사는 게 좀 더 높아요. 70에서 80. 그리고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 건데 나쁜 종목을 좀 산다 하더라도 때만 잘 사면 수익은 좀 나는 구조예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때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중요해요. 아무리 때를 잘 사도 지역이 별로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강남만 올라가는 거죠. 지역을 잘못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때를 사야 되는데 좋은 주식은 맞는데 때를 약간 높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로 25,000원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밝은 목소리처럼 큰 수익 꼭 얻으시길 응원할게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빠르게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사이맥스, 매수가 2만 원, 비중은 15%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원님? 예,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기업인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 720에서 부분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자세히 또 분석을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분명히 이렇게 점상한가가 나갔다는 건 2월 5일 날 점상한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가가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점상한가가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쯤 이제 5일선 회복되고 있잖아요. 단기 매수권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대면 대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때를 잘못 샀잖아요. 2만 원대 이상은 벌써 아직도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 게 절대적이고 부동산은 진짜 좋은 지역을 때를 잘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이맥스 지금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전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잘하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제가 또 추천드릴지도 모를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바닥에서 5개월 평선 이제 막 회복되고 안착하면서 적산병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증시가 저는 하반기까지 반도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권으로 가시다가 본전 부근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 들어서 추세가 굉장히 좋네요. 계속 홀딩 하시면서 본전 이상까지 오기를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와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포착주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 어부부 반도체.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입니다. 위원님이
평일에 타점 잡아주시고 상한가 바로 나왔다고 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한 주 동안에 25% 네. 큰 상승이네요. 예, 원래 제가 어부 반도체는 네. 그 전에 상한가 치기 전에 바닥에 있을 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 평일날. 그래서 사실상 50% 지금 상승했는데 지금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 정별 초기 들어가네요. 예, 차트 기가 막히죠. 올해부터 이제 화물 반도체와 올해부터 AI MCU 이런 쪽에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되는데 최소 15,000원대까지 바라보세요 말씀드린 게 기관들 투자 단가가 15,000원대에서 100억이 들어왔어요. 아직 교환 청구권에서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온 거예요. 이제 과일 종목 지정 때문에 3일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 체결은 될 텐데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뭐 추격 매도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ALT 보겠습니다. 일주일 단 5거래일 만에 이 종목도 조금 전에 25% 상승도 컸었는데 이번 종목은 더 엄청나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을 했고 화요일에 상한가도 터치하면서 이틀 만에 37%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예, 이 AL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왜 악화됐는지가 중요해요. 실적이 증설하는데 시설 투자하는 것 때문에 악화됐다. 그리고 시설 투자 때문에 CB 발행해서 그래서 악화됐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설 투자 이제 9월 달에 공장이 완공되죠. 이 모든 게 시설 투자 때문에 악화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좋을 것 같다. 그럼 시간에서 약간 한 3, 4% 밀린다? 그럼 아직도 저가면서 귀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기업들은 이미 자사주 매입이 19,000원대에서 20억이 들어오고 최대주도 긍정적으로 본 거죠. 19,000원대. 25,000원대에서 기관들이 200억 투자를 한 거예요. 올해 이제 9월달 이후에 팔고 나갈 수 있는데 25,000원까지 가봤자 기관들은 본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 바닥권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가 이제 막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요.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어요. 국내 유일의 림컷 기술 확보. 이제 반도체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후공정 핵심 기술이죠. 국내 유일하죠. 삼성도 없고 SK하이닉스도 없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양자 컴퓨터, 원천 특허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바닥에서 차트 끝내줍니다.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강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12월 9일에 진입을 했고요. 어제도 장중에 1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본인만 알고 싶었던 종목이라고 소개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참 이 종목은 작년도부터 제가 발굴해드리면서 유행어들이 많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정주성이 왔습니다. 예, 주성, 반도체 장비, 이 장비 중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들을 제가 다 날려드렸었죠. 예.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 전환되고 21선 첫 돌파했죠.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TSMC나 엔비디아 쪽에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초점 맞추면서 지금도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주 상승률 크게 키우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도 58% 상승률이었는데 또 한 번 포착주로 제시하시더니 역시나 이번 주도 고점을 크게 높였습니다. 84.9% 큰 상승률 기록했네요. 예, CX3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런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작년도에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네오셈 한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올라갈 동안 작년도에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10,000원대도 추가 매수 들어왔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0일선 초돌파한 거예요. 예. 이 밀집 국면 속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적산병이 나오고요. 5개월 평선 회복 안착. 이제 나는 가겠습니다. 이 방향을 지금 이렇게 설정을 좀 월봉이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를 빨갛게 나오는 순간 아마 20,000원대 돌파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제가 처음에 8,000원대 설명드리면서도 이거 최소 100%인데 많게는 50,000원까지 가면 이거 한 6배 상승하겠는데 올해는 CX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양산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 퀄리타스 반도체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갖고 있다. 대표이사도 매수했다. 임원들도 줄줄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다. 이제 임원들 매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마음 AI 볼게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 83%의 상승률일 때 위원님이 아직 매도할 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 화요일에 24%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률 세 자릿수 돌파가 나왔습니다. 와, 위원님 괜히 마음 1순위가 아닌 거네요. 뭐 언론사에서 갑자기 재를 뿌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9시 13분 아직도 그 시간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9시 13분에 갑자기 702억 적자라고 그냥 갑자기 이제 기사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뭐 언론사에서 이제 뭐 회사에서는 공시를 했죠. 70.2억인데 점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출렁거린 거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죠. 왜? 3월 달에 이제 회사의 핵심 이제 연구소장 같은 경우가 이제 시배 행사를 한다고 하죠. 기관들 물량을 3억 7천만 원을 뺏어와요. 갑자기 장내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15,000원 주 물량이. 대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3억 7천만 원, 2만 주 정도 되죠. 그 물량이 3월 달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늘린다.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은 6개월 동안 보유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팔 물량이 또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얘기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벌써 최초 매수가 대비해서 2배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보니까 젠스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머투는 공명위원이 최고지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비교 불허죠. 괜히 대상을 4년 연속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포착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제가 설 이전에 설명드렸던 와이팜인데요. 제가 제2의 태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도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요. 태성처럼 역시 대표자가 매수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 국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표자가 추가 매수 들어왔어요. 그 단가가 4,880원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볼 때는 추가 반등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갤럭시 S25에 공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26에도 공급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테슬라 쪽에 독점 공급하는데요. 브로드컴, 퀄컴을 제낀 거예요. 경쟁사가 그냥 퀄컴하고 브로드컴이에요. 앞으로 애플 쪽도 경쟁하지 않을까. 브로드컴이랑 애플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사롭지 않죠. 자사주 매입이 7,200원대에서 142억이 들어왔죠. 7,200원 이상까지 최소한 바라보시면서 이번 주에도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7,200원 이상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와이팜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알려주실까요? 이제 FST가 좀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FST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제가 2만 원대 설명드리고 한 4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작년도가 좀 준비 과정도 워밍업이었지 않았을까. 작년도에는 EUV 펠리클 양산 안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1월 달에 시제품 양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연습 기간이었고 올해는 이제 본게임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적도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급증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사 이미 매수 들어왔고, 제가 작년도에 언급드렸던 YC 필옵틱스처럼 그리고 어버브 지금 반도체처럼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지금 수백억 해놨잖아요. 27,000원대에서. 바로 밑에서 이제 뜨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적극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FST였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기대됩니다. 역시 지금 이제 삼성 관련주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부터 만약에 삼성이 파운드리 풀가동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2나노의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AD 테크놀로지가. 2나노 쪽에 AR램, 삼성전자, 리벨리온 쪽이랑 칩넷 개발을 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AR램, 특히 리벨리온이 필요해서 AI 다음으로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 아톰이라는 것도 KT 쪽에 AI 반드시 공급하고 사우디 쪽에도 수주한 기업이고 아마 리벨리온 쪽에 독보적인 수주와 함께 AR램, 삼성전자 국내 유일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끝났죠. 근데 720에서 이제 막 돌파 시도하죠. 이제 밀집 국면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거든요. AD는 현대차 쪽도 수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시면서 19,700원대 자사주 매입 단가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적극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나노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박성호 님이 종목 소개 때 코드 번호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AD 테크놀로지 200710 하단에 여기 나오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이죠, 위원님? 예, 제 마음속에 또 1순위 마음 AI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음 AI의 지금 기술 CU가 얼마의 이 지분을 취득했냐면 6억이죠. 22,600원이에요. 예. 지금 현재가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제가 설명드리고 100% 상승은 했지만 지난주 출렁거렸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 언론사에서 770.2억의 적자를 702억의 적자라고 하기 때문에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출렁거린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을 찾기 때문에 돌아오는 2월 말에 워브라는 신제품 온디바이스 AI 모듈 제품을 정식 출시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왠지 퀄컴 쪽이 아닐까요? 예, 퀄컴이랑 글로벌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사 선정이 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에도 723 부근이잖아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앞으로 마음에 해도 4만 원대 그 이상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721선은 사랑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그 부근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 AI 다시 한번 강조 도와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다시 제가 12월 달 강조해드렸고요. 네. 1월 달에 강조해드렸고요. 이제 2월 달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성이 또 와야죠. 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를 또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ALT, 와,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라운테크. 이번 주가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주상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애플, 인텔, TSMC, 마이크론. 이게 1분기 수주 기대감 있는 거예요. 예.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ASML, 한국판 ASML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기업이죠. 대표사가. 앞으로 수년 뒤에 매출 4조, 그리고 이 시가총액을 50조. 예.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이거든요. 예. 50배 상승을 노리나요? 예. 엄청나게 꿈이 큰 기업이죠. 저는 그래요. 예. 설사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꿈이 큰 기업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목표치를 좀 크게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까지 좀만 돼도 적당히 많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주성은 많이 들어왔어요. 자사주 매입이 500억, 대표이사가 1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포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기업이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바닥에서 722선 주식 삭스리. 그러니까 만약에 차트만 보고 했으면 9월 달에가 매수 급소였죠.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으면 25,000원까지 내려가봤자 본전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떨어져도 별로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왜? 저는 27,000원대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예. 떨어져봤자 27,000원까지 떨어져봤자 본전인데요. 예. 그리고 거기서는 더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 31,7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제 21선 돌파했다는 건 본격 상승 전환을 지금 전환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리기판 단 하나의 관심을 노린다라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보시고 여기에 앞으로 다음 주 나인테크까지도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시면 이제 3월 달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강조하셨고 나인테크까지도 언급해 주셨네요. 한번 관심 종목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오늘 네. 9시에는 뭐가 있죠? 예, 지금 9시에는 온라인 공개 방송 M10W 4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는데요. 뭐 올해도 지금 1분기에 독보적으로 완전 독점적으로 엄청 지금 좋은 기업들 많이 발굴해드린 거 아실 것 같아요. 모든 제 부분을 4월을 다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드리죠. 제 머리가 다 벗겨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꼭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금 바로 지금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공개 방송 지금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리 다 벗겨주셔도 제가 평생 방송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심어드릴 거예요. 어쨌든 잠시 후 9시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만원대에 매수한 피롭틱스 이번 주에 5만 원 돌파 나왔습니다. 221% 상승률 굉장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한 ALT 이틀 만에 37% 폭발적으로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시청자님이 많이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에서 머투는 공명정지위원이 최고다라고 하셨는데 4년 연속 베스트 대상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 꼭 무방에서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